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이제 올해는 수능도 이제 끝이 나고 면접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입니다. 이번 수능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수능이 불수능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초등맘, 중등맘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수학 공부를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해 수능이 끝나고 수능 난이도 문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처음에는 평이하게 출제했다, 또 난이도로는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였다, 킬러 문제는 없었고 그보다도 한 단계 낮은 문제를 여러 문제 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뒤이어서 그 다음날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특히 수학은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이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불수능으로 바뀐 것은 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지만 기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를 받아보고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조합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즐겁고 쉬운 문제였겠지만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 막막한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불수능을 보면서 초등, 중등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지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부터 가외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덧셈 뺄셈도 할 줄 알고 또 계산기도 있는데 왜 힘들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꼭 첫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꼭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었는데, 수학은 단순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초등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수학을 배울 때부터 수학이라는 과목이 단순히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우는 수학에서 생각하는 수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올 수능에서도 보면 기출문제를 보고 유형을 외우고 또 풀이 방법을 외우고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지를 외우고 이렇게 문제 유형과 빨리 푸는 스킬을 외워서 공부한 친구들은 많이 당황하고 손을 못 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풀이를 이때까지 공부한 기억력으로 다 풀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풀으라고 하는 대로 똑같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공부하고 풀었던 거죠.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풀도록 출제한 것입니다. 내가 못 본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으려면 내가 공부한 개념이나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답을 내는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수학을 배울 때부터 1-1은 2, 또 5 빼기 3은 2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덧셈이나 뺄셈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고, 또 구구단을 배울 때도 그냥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중에서 초등학교 수학 공부법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곱셈의 원리나 나눗셈의 원리,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나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그림을 통해서나 말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워서 수학을 잘 푸는 것을 수학을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식을 그냥 암기하고 틀에 박힌 기본 유형만 익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수학 공식들도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 공식들을 유도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훈련들이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 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최종 목표인 수능도 잘 치게 되고 대학 입시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푸는 수학에서 생각하는 수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빠르다 하면서 그 패턴대로 푸는 친구들은 올 수능처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나 경시대회처럼 문제가 나와버리면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 때부터 빠르게 풀고 패턴을 익혀서 푸는 아이들에게는 한 문제라도 문제를 두고 계속 생각하는 연습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 문제에는 어떤 개념이 적용될까? 또 이 문제를 내가 선생님이라면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 아이도 중학교 때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받고 너무 어렵고 또 처음 본 문제들이어서 25분 동안은 계속 문제를 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 때부터 한 문제를 두고 30분이나 아니 1시간이 넘더라도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면 앞으로의 수능도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처음 본 유형이지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풀면 된다 가르쳐 준 대로 푸는 수학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다 꺼내어서 다시 그 문제에 맞게 조합하고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외워서 푸는 수학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간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다닌 과학고에서는 별해라고 해서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풀이법으로 풀이한 것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정석이나 다른 문제집에 없는 문제를 나만의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풀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번 수능도 많이 당황스럽거나 막막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수능을 보면서 제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외우는 수학,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수학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적 능력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